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곱셈 공식 5가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부터 곱셈 공식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가지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냥 숫자를 계산하는 것보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편리할 것 같아서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숫자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1의 제곱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 1이라는 숫자가 조금 불편해 보여요. 자, 그래서 91을 90과 1로 나눠서 90과 1의 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이걸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풀어서 계산하면 a제곱에 b제곱을 더한 값에다가 2ab까지 더한 식이었다. 자, 이런 곱셈 공식을 배웠었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91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90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a 자리에 지금 9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b 자리에 1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90을 제곱하고 더하기 2에다가 a 곱하기 b 그 다음에 b의 제곱을 더한다. 그럼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자, 90 제곱하면 8100 더하기 180 더하기 1 그래서 계산하면 828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이런 곱셈 공식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98을 제곱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제곱하기보다는 이 8 때문에 좀 불편해 보이니까 98을 이번에는 90과 8의 합으로 한번 나타내서 계산해 볼게요. 했는데 여전히 이 8이라는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100에서 2를 뺀 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빼기니까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자, 뒤에 더하기 b제곱이 붙고 가운데가 빼기로 바뀐다고 했었죠. 자, 이 곱셈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98의 제곱은 100 빼기 2와 같다. 2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럼 이번에는 a 자리에 100이 들어가고 b 자리에 2가 들어간 것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을 제곱하고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를 제곱한 값과 같다. 자, 그러면 100 제곱하니까 10,000 빼기 400 더하기 4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0,000에서 400 빼면 9,600이니까 4만 더하면 9,604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2가지 숫자를 계산해보면서 곱셈 공식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이어서 이 2가지 곱셈 공식이 과연 제대로 성립을 하는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a와 b를 더한 값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a 더하기 b를 뭐 한 것과 같다? 제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4가지로 쪼개진 사각형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직접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랬더니 a제곱에다가 ab를 더하고 자, ab를 하나 더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제곱까지 더한 값과 같겠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동류항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이 첫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이번에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는 a를 제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 색칠한 정사각형을 중심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 한 변의 길이가 A에서 B를 이번에는 빼준 값이죠. 자, 그래서 넓이는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큰 정사각형 A제곱에서 이 세 가지 사각형을 빼준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세로의 길이가 A에서 B를 빼준 값이니까 넓이는 B와 A 빼기 B를 곱한 값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가로의 길이가 A에서 B를 빼준 값이니까 여기도 넓이가 B에서 A 빼기 B를 곱한 값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니까 B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정사각형 넓이 A제곱에서 이 세 가지 사각형 B, A 빼기 B, B, A 빼기 B 두 번 빼고 그 다음에 B제곱까지 빼줘야 이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전개해 볼게요. A제곱에서 빼기 둘이 곱하면 AB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제곱. 자, 마찬가지로 빼기 AB 플러스 B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제곱 하나 더하기 빼기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동류왕이 생겼으니까 둘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두 번째 공식을 우리는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곱셈 공식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3번,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먼저 봤더니 여기에 그러면 이번에는 A 자리에 2x가 들어가고 B 자리에 3y가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제곱해야 되니까 2x를 전체 제곱하고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x제곱 빼기 2, 2, 3 곱하니까 4, 3, 12 xy 더하기 9y제곱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A는 4, B는 마이너스 12, C는 9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빼기 B 빼기 C라는 값은 4에서 마이너스 12를 빼고 빼기 9를 한다. 그러면 4 더하기 12 빼기 9니까 계산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에서 이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6이고 xy는 4라고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왠지 이 값을 그냥 어떻게?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x 더하기 y를 제곱하면 어떤 식과 같다고 했죠?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한 값에다가 더하기 2xy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구하려면 이 2xy라는 값을 어떻게 빼주면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식으로 나타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식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만 어떻게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여기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죠. 6을 제곱하고 빼기 2 곱하기 xy는 4를 대입해서 그러면 36 빼기 8이니까 계산해주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x 더하기 y를 제곱한 6을 제곱한 36이 아니라 2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제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곱셈 공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합차 공식이라고 불리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